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게 뭐냐면 여태까지 지금 주도하는 섹터들이 많잖아요. 네. 뭐 2차 전지나 수소나 뭐 반도체, 소부장. 저는 이제 뒤에다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쪽은 좀 힘들 것이다. 그동안 주도했던 섹터가 힘들 것이다. 네. 아예 그럼 그냥 손바뀜이 이루어. 예, 주도 섹터가 아예 바뀔 것 같아요. 그 부분은 이따가 잠시 뒤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너무 궁금해서 지금 여쭤볼게요. 주도주가 바뀐다. SOC랑 철강 이쪽을 2021년에 주도 섹터로 꼽으셨던데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못 간 기업 위주로 봐야 된다. 오히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대표적으로 대장은 포스코죠. 포스코. 포스코. 네, 철강이 대장이죠. 포스코. 그 이유는 내년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계속 인프라 정책 해야 되고. 그렇죠.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송도에 방문하셔가지고 스마트 도시 만든다, 10조 원 투자한다 이건데 결국은 뭐 디지털 누리든 뭐든 간에 뭔가의 받침대 역할을 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. 그게 바로 철강 또는 뭐 시멘트 네. 뭐 이쪽이라고 좀 보고 있고 제가 뭐 자료를 한번 넘겨드린 적 있어요. 그 바이든 테마랑 트럼프 대통령 테마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 테마는 이제 그린테크 그린 뉴딜 쪽이 강세를 보였죠. 실제로도 태양광 펀드가 거의 다 한 3-4배 올라갔어요. 실제로. 근데 네. 여러분들이 딱 투자자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가장 주식의 경험이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잖아요. 근데 비쌀 때 사서 또 비싸게 팔려고 하는 경향이 많으세요.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이나 보고 뭐 종목 상담 들어오는 거 저희가 보면은 대부분 물려있는 종목들이 풍력, 뭐 신재생 쪽이거든요. 근데 사실 어느 정도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대선 전날에는 파는 게 예의거든요. 그래서 예의예요. 예의라고 보는데 그거를 들고 있다가 막 그러고 계시는데 저는 좀 반대로 접근을 제안해 드리면 중국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. 중국이 얼마 전에 8월 달에 대홍수가 한번 났잖아요. 네. 근데 그에 사실 인프라를 딱 시작을 하려고 준비하는데 대홍수가 났단 말이에요. 그래서 지금 잠깐 철강 원재료나 이런 게 순간적으로 좀 하방 압력을 좀 받긴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또 재개를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뭔가 질병 이슈든 전쟁이든 간에 결국은 다시 세계 경기를 일으키고 국가의 경기를 일으키기 위한 근간은 건설입니다. 건설. 그래서 지금 뭐 바이든 테마 중에서도 두 번째 섹터가 하나 있는데 네. 그게 SOC 쪽이에요. 사회간접자본 관련된 건설 이쪽만. 그리고 트럼프도 경기 민감주 이쪽 섹터들이 뭘 깎거든요. 근데 블루 웨이브가 되든 뭐 권력이 양분이 되든 간에 결국은 서로 논아갖는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도 SOC에는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, 왜냐면 표밭이 다 그쪽이니까. 그리고 제조업 지수가 솔직히 저는 이제 이건 번외 얘기인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될 줄 알았어요. 나도 살짝 여기다. 바이든이세요? 아니 바이든이 트럼프. 여론조사에서 너무 잘 나와서 그냥 괜히 4년 전 일이 반복될 것 같다는 생각에 트럼프가 이렇게 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전 트럼프를 이게 우편 투표 때문에 지금 역전이 당할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. 이제 처하셨고. 근데 저는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지지율이 43%였어요. 네. 근데 지금 지지율이 41%입니다. 지지율의 변화가 없는데 얼마 전에 저는 방송에서 얘기했거든요. 대놓고 저는 트럼프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뭐 왜요?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. 근데 제조업 지수가 너무나 잘 나왔어요. 이걸 얘기했어요. ISM 제조업 지수가 글로벌 경기의 실질적인 부분을 보여주는 건데 그게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대비해서 그 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. 그거 보고 저는 어차피 미국인들은 약간 좀 이 돈에 약간 좀 중요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네. 경제 관련된 관심이 많으실 거다.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약간 상황이 좀 달라졌죠. 실제로 이번에 대선 끝나고 출구 조사를 했는데 미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게 생각하는 그게 경제였어. 그렇죠. 거기도 여기도 다 똑같네. 그치,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해, 국민들 입장에서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약 중에서 공통된 집약된 게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SOC, 건설. 근데 SOC 안에 여러분들이 좀 짧게 생각하시는데 결국 그 안에 태양광에 풍력이 다 들어있어요.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. 네,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봤을 때 1차적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네. 풍력을 만들 때 중간에 뭐 터빈을 놓든 뭘 하든 간에 뭐가 필요해요? 철강이잖아요. 네네네. 철강재를 이용한 또 철강 포장재 기업도 있고 네.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.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. SOC 하면은 우리가 최근에 뭐 디지털 뉴딜, 그린 뉴딜 때문에 그쪽으로 보고 사실 건설이라던가 철강 쪽은 좀 소외했던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부터 봐야 된다라는 뜻이겠네요. 펀더멘탈도 보고 뭐 경기 흐름도 보고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도 같이 봐야 되는데 물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 틀릴 수도 있어요. 뭐 반도체 내년에 뭐 떡상할 수도 있죠. 슈퍼사이클 나올 진짜 슈퍼사이클 나올 수도 있어요. 근데 제가 바라보는 뷰는 저는 무조건 4대주의거든요. 미국만 바라보고 미국 ETF만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ETF만 다 보고 있어요.
혹시 이번에 선거한 거 아니죠? 예? 투표한 거 아니죠? 우편 투표했는데 제 이름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에서시랑 그런 인프라 쪽 이제 정말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뭘 봐야 될지, 뭐 차트를 보는 게 좋을지, 아니면 이 회사가 지금 1위 기업인 걸 골라야 되는 건지 좀 그런 팁도 주시면 안 될까요? 그렇죠.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 대장만 보십시오. 대장만. 네, 제가 왜 대장만 보라는 이유가 뭐냐면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간에요, 포트 리밸런싱을 할 때요, 중형주, 그러니까 시총 700억, 그러니까 제가 다녔을 때 M증권사에서는 700억 이하짜리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. 기준이. 그러니까 무조건 시총 1조는 돼야 된다. 네. 이 기준이 있었어요. 그게 아래 쪽에서 내려와요. 운영력들한테 내려와서 그 1조 원 이상이면은 통과. 네. 근데 그 이하면은 보류. 이렇게 하거든요. 통상 포트를 구성할 때도. 네. 실제로 제가 M증권사에서 얼마 안 되는데 조금 운영을 해봤어요. 한 1년 정도 운영해봤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. 이게 리밸런싱 하는 것 자체가.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죠. 그러니까 시장 흐름하고 같이 연동해서 보셔야 되는데, 제가 앞서 아까 엔트그룹 말씀드렸잖아요. 엔트그룹이 상장한다고 칠 때 네. 그때 외국인들이 안 빠진다. 오히려 들어온다. 근데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증권사 검색창에다가 딱 수급만 딱 놓고 보시면은 상위 뭐 몇 종목 쫙 나오잖아요. 근데 대부분 대형주예요. 맞아요. 근데 거기에서 포스코가 있는지 P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. 그리고 건설이라든지 뭐 이런 KCC나 현대건설 뭐 이런, 그렇죠, 이런 게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셔서 거기에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, 특히 외국인이면 더 좋겠죠. 외국인들이 엔트그룹 상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안 나가고 오히려 더 들어온다. 그런 얘기는 우리나라 시장을 이제부터는 뭔가 매력적으로 보고 있다. 그러면서 그 중에서 건설이나 인프라 투자, 이런 투자 확대에 대한 관련주들을 굉장히 불리시하게 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대표적으로 그럼 대장이라면 뭐 포스코, 현대제철, 현대제철, GS건설, 현대건설, KCC.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건설을 보실 거면은 KCC. 이게 얼마 전에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관련 쪽이죠. 맞아. 그러니까 이거는 뭐 번외인데 얘기해도 되나요? 말씀하세요. 그냥 잘 보고 계셨으면 좋겠어요.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. 괜히 뜸들이. 네, 잘 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, 내년 상반기 안에. 알겠습니다. 요런 멘트 아주 좋아요. 좋네요. 방송쟁이야. 시그널 보내는 거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신강선 매니저님과 함께 시장하는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, 언니? 근데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는 게, 네. 이번에 시장 상승이 좀 과하게 나왔어요, 이번에. 네. 그래서 아마 조금은 조정이 나올 거예요. 근데 이 조정이, 그러니까 선물지수 기준으로 301포인트가 한 2200 코스피 70 정도 되거든요. 근데 그 자리를 깰 듯 말 듯한 조정이 한번 나올 거예요. 한 번은. 근데 그게 그때 아마 대부분 엇박자가 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실 거예요. 개인 투자분 중에서. 상승인 줄 알았는데 상승 베팅해서 주식들 많이 사놨는데 갑자기 훅 누르니까 아마 이제 악재가 이런 거죠. 부양책 지연이나 뭐 불복 관련된 뉴스 나오면서. 그러니까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데 버티십시오, 이때. 네. 그리고 혹시나 신용 뭐 이런 거 쓰신 분들, 이런 분들이 조금 쫄리실 테지만 그런 분들 미리미리 지금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. 그리고 관망하셨다가 우리 투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,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, 벤저민 그레이엄이라는 위대한 투자자가 이런 얘기했어요. 보수적인 투자는 마음이 편하다. 그러니까 저는 2달 전부터 2,400 넘어가고 난리 칠 때 저는 그때부터 현금 보유해야 된다. 저는 실제로 고객들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. 고객을 관리하는 분들한테도 지금 주식할 때 아니다. 그냥 쉬어라.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,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는데, 지수는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여태까지 주도했던 섹터들이 제가 볼 때 100개 중에서 80개도 아직 못 올라갔을 거예요, 아마. 근데 여기서 이제 주도 섹터 갑자기 바뀌는 흐름이 포착이 된다면은 이거는 뭐 포트가 회복이 안 되겠죠. 그래서 아마 이번에 강한 하락이 얼마큼 나올지, 짧게 나올지 강하게 나올지 모르겠지만, 이 하락을 버티시면은 제가 볼 때는 내년이나 2년 안에 여러분들이 좀 크게 수익 날 수 있는 이런 버블 장세를 지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리고 우리 신강선 매니저님을 또 다른 곳에서 만나고 싶다면 어떻게 볼 수 있어요? 유튜브에 검색하면 돼요? 아닙니다. 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네.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보시면 되고, 뭐 매일경영 TV에서 보실 수 있죠. 스치면 상한가 저녁 9시부터 10시 반까지 하고 있으니까, 그때 이제 화요일 목요일만 출연합니다, 여러분들. 그래서 아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매일 출연하고 싶지만 육아 때문에, 와이프 눈치 때문에 화요일 목요일밖에 안 나가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잠깐 제 홍보를 한번 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신강선 매니저와 함께 했어요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